자, 안녕하세요. 제네시스입니다. 똑똑해지는 방송 제네시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무실에서 하는 거라서 다른 소리는 아마 안 들리실 거고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아마 이제 라이브 방송은 이걸 이제 전부 오늘 지금 하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 라이브를 한번 하고 요 영상을 2개나 3개로 좀 쪼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좀 달리 할 거고, 좀 보시는 분들 좀 더 편하시라고, 물론 그렇지만 중간에 제가 준비를 좀 덜 하거나 아니면 긴급한 게 나오면은 그냥 할 거예요, 예전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대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횟수가 좀 줄어들어요. 또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가 나눠서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데, 라이브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마 라방 시간이 전보다 더 약간 길 거예요. 자, 어떤 거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기사 분석. 자, 부부의 세계 세금 폭탄. 이혼 시 위자료로 지불 중에 양도세 내라고 하더라. 근데 왜 이게 양도세인지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혼할 때만 아셔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들을 알 때 필요한 내용을 제가 가져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미니 특강. 굉장히 여러분들 이슈가 많은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자, 정확하게는 주택임대요. 주택임대 소득 발생할 때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할 수 있느냐, 요거 굉장히 질문 많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무려 거의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페이지 정도. 그리고 요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질문.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즉문 즉답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녀가 좀 늦게 오니까. 그래서 심심하신 분들은 그 뒤에까지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참가자 전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라이브 방송 때만 있고, 나중에 나눠서 올라갈 때는 이게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기사 분석 합시다. 기사 분석. 그리고 부부의 세계 세금 폭탄, 위자료냐 재산 분할이냐. 자, 요거 먼저 할 건데, 이때 제가 가져온 기사가 이거. 자, 그래서 이혼 위자료로 집을 주니까 양도세 내라. 부부의 세계 세금 폭탄. 자, 여러분들 뭐 요즘에 장안의 화제 드라마 보고 계실 텐데, 뭐 이런 말을 하셨나봐요. 김희애 씨가 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히고 깨지기도 해. 그치. 그런데 뭐 이런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드라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참고로 제가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보는데,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좀 1회 보고요, 마지막 최종회 보고 중간에 하나 보고 3개 정도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이제 우리 한국 드라마도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가고 굉장히 제작비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데, 얼마 전에 이거 다 종결됐죠? 근데 못 건드리겠어요. 하루 여러분들이 막 재밌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보면은 시간 뺏길까봐 못 보는데, 자, 이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여기 이제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 기자님의 기사 같은 거 잘 보는데, 되게 좀 양도 좀 심도 있고, 요 분이세요. 그래서 중앙일보 부동산 팀장님 요분인데, 뭐 제가 뭐 이분하고 어떤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아서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없는데, 이 기사에서는 역시 이제 예정대로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 일일이 보지는 않을 거고, 뒤에 부동산 절세와 관련된 중요한 거 내용 위주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명의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이 공동재산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앞두신 분들은 혹시라도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지만 어차피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요런 거 아셔야 되고요. 특히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우리 지금까지 보면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약자였죠. 사회적 약자였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제대로 된 자기가 권리를 못 찾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처분, 명의 이전 등의 각종 세금이 붙는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붙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양도세 중과 요거 사실 오늘은 양도세 중과 별로 안 중요해요. 오늘은 양도세 중과가 별로 안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 양도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요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앞에 내용은 뭐 뻔한 이야기예요. 뭐 이혼 건수가 11만 건이고 조이혼율이 2.2고 뭐 40대로 보이는 여성 3명이 나누는 대화의 주제도 이혼이었는데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뭐 이게 이혼 이유는 다양해졌다고 하는데 뭐 뻔한 거죠. 성격 차이 59.8%, 가족관 불화 34.6, 그리고 이제 경제적 문제 이게 이제 126.9? 12.6 아닌가? 아무튼 뭐 이게 약간 오타 같기도 한데 좀 안타깝죠. 경제 문제 뭐 배우자 부정 이런 거 하면은 자, 어쨌든 계속 이렇게 되고요. 최근 2017년 통계에서도 성격 차이가 많아지는데 그만큼 이제 다른 이유들이 많아져서 이혼을 상대적으로 쉽게 해줬다는 거죠. 자, 이혼에서 감정은 부부의 세계처럼 단박에 자르기 어렵지만 재산은 무배든 나눠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련된 내용을 이용곤 변호사님 그리고 김종필 이우진 세무사님의 설명을 곁들인 기사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법원 재산 분할 판결은 비율로 정해진다. 명의는 별 의미가 없다. 오케이. 재산 분할 판결은 명의 별 의미 없다.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남편이든 아내든 명의에 상관없이 모든 부동산을 공동재산으로 본다. 결혼 때 가져온 부동산도 혼인 기간이 길면 공동재산에 포함된다. 자, 그러니까 남자가 집이 없었고 여자가 결혼을 오면서 집을 가져왔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나중에 이혼할 때도 여자가 이거 원래 내 거였으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동재산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재산을 형성만 하는 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잘 유지한 것도 배우자가 기여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성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 유지에도 기여한 점을 인정한 것. 그러니까 법원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네요. 자, 부동산이 많지 않으면 대개 한쪽이 부동산을 갖고 분할 몫을 현금으로 준다. 헤어지는 마당에 같은 서류에 이름을 올리고 싶지는 않겠죠. 이거를 뭐 부동산을 팔지 않는 한 이걸 같이 하려면 공동명의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겠어요. 이제 남남 갈라서려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부동산 금액은 평가하는 게 관건인데 이때 기준이 뭐냐면 국민은행 KB 시세 기준. 저도 이건 몰랐어요. 자, 부동산 금액 평가 기준은 KB 시세. 그래서 이제 KB 시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출도 들어가지만 이혼 등 여기에도 들어가네요. 그래서 KB 시세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죠. 설령 이런 일이 있더라도 봐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는 KB 시세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리고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 분양권은 거래가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요즘에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서 로또잖아요.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할 때 현금 대신 분양권을 받는 게 나을 수 있다. 재산 분할 시 현금 대신 분양권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혼 재판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재산 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분할 정점이 되고 하긴 하는데, 자, 그 부동산의 평가 기준 시점은 판결 직전인 변론 종결일. 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평가 기준 시점은 변론 종결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혼을 시작했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소송 들어가면 좀 약간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얘가 올라가면은
그 최종 판결 직전에 변론 종결 마지막에 한 거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기 때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상승기 때 하는 게 나올 수 있다. 야, 이거 참 웃으면 안 되는데, 그죠?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재산 분할을 할 때는 부동산과 현금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별로 안 중요한 거는 넘어갈게요. 당연히 내가 현금으로 줘야 되면은 그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돈이 없으면은 그 부동산을 팔아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 중개소수료 등은 부동산 소유자가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재산 분할하든지 뭐 나눠서 갈라야 돼요. 그럼 그때 뭐 양도세, 뭐 세금, 그리고 뭐 중개수수료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소유자였던 남편이 부담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 남은 금액에서 반을 줘야 되는데 봤더니 세금으로 다 날라가 버렸어. 그럼 줄 돈이 있을까 없을까? 못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아야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소소한 것들입니다. 뒤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계속 갑시다. 자, 부동산이 많으면 현금보다 부동산으로 나누는 게 처분 비용을 줄이는 이점이 있는데, 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서울 분양권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 거래 제한을 받아서 못 파는 경우 있죠. 그런데 그 경우에 명의를 바꿀 수 없지만 이혼할 때는 예외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배우자가 뭐 이걸 악용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야? 이거 거래 제한이라서 안 돼. 그러면은 이혼은 예외야.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래 제한인 분양권, 입주권도 이혼 시에는 예외. 아는 게 힘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나와요. 자, 별로 생각하기 싫은 거겠지만, 저도 별로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혼을 내가 만약에 한다. 아니면 그냥 주변에 친구가 이혼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제 못 살아 해서 이혼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자, 우리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살 건데, 만약에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다.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잘 모른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좀 알려주셔야 되겠잖아요. 그쵸? 똑똑해지는 방송 플러스 재산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면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해당 재산을 재산 분할로 하는 경우가 있고 위자료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받는 게 있어. 이거 두 개 차이가 엄청 커요. 엄청 커. 자, 재산 분할로 받는 게 있고 위자료로 받는 게 있다. 이게 엄청 크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이 요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자, 재산 분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같은 재산을 이번에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원래 같은 재산인데 이번에 나눈다. 자, 위자료. 위자료는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이게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 자, 잘 보세요. 재산 분할의 성격은 뭐라고요? 원래 같은 거야. 근데 이번에 그냥 나누는 거야. 어차피 갈라서게 됐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위자료는 뭐라고요? 내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바람을 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걸 주는 거예요. 제가 부부의 세계 안 봤지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바람 피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에 대한 대가로 준다는 거. 자, 그래서 대가 제가 노란색 중요 표시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김세무사는 자, 위자료는 채무인 셈이다. 채무. 대가성이 있다는 거죠. 위자료는 채무인 셈이라서 명의를 넘겨주는 사람이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재산 분할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없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세가 나온다. 자, 오늘의 핵심이 이거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세 없음. 이때는 양도세 있음. 자, 왜 그럴까? 우리 이제 이거 봐야지. 자,
원래 이 기사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됐어, 오늘은.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니까 지금 도시락 때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요건 양해해주세요.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언제 발생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요?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한다. 자, 여기 매도자가 있습니다, 매도자. 매도자가 부동산을 넘기면서 매수자는 여기에 대한 대가로 뭘 주죠? 현금을 주죠. 돈을 주죠.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두 가지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넘기는 자산, 요 집이, 주택이, 부동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들어가야 된다. 소득세법 제94조에 있는 거. 그 94조에 없는 내용이 넘어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예 안 돼버려요.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서 짬짬이 주식 투자할 때 하는 주식. 근데 주식 양도세 안 냈잖아요. 대주주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대주주인 경우에는 내거든요. 자, 어쨌든 갑자기 불이 꺼지네. 아이씨, 그냥 합시다. 자, 어쨌든 열거주의 과세대상 자산이어야지 세금을 내는데 그거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하나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대가를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을 했을 때 양도세가 나와요. 만약에 과세대상 자산을 줬는데 상대방이 얘 돈을 안 줬어. 그러면 대가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때는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가 나온 거예요. 증여 또는 상속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잘 보세요. 재산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로 가정합시다. 쉽게 말해서 남자가 바람을 폈어. 남자가 바람을 폈기 때문에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충격을 받겠죠.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못 살아, 떨어져, 대가, 나 이거에 대해서 대가로 얼마,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부동산 100억짜리인데 50억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한테 주면서 부동산을 줬죠. 다시 봅시다. 남자가 여자한테 넘기면서 부동산을 줬잖아요. 그리고 대가로 뭘 했어요? 그 대가로 자기의 그걸 없앴잖아요. 위자료라는 게 대가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상처 준 대가로 내가 줄게. 그런 거기 때문에 두 개가 포함되니까 양도세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어차피 내가 만약에 이혼을 했어. 근데 나한테 명의가 와. 그럼 명의가 이전됐기 때문에 취득세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내가 저 인간을 어차피 끝나는 마당에 양도세를 왕창 내게 하고 싶어. 어떻게 된다? 위자료 청구해버려야 돼. 위자료 청구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거액의 양도세를 낼 거다. 게다가 그게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이다. 어떻게 된다? 양도세 중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심의 미소를 날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나는 엄청나게 미워했는데 뜻하지 않게 재산 분할을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너무 좋은 일을 지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례가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이긴 한데 아주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이 재산 분할로 내가 재산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재산 분할로 내가 이거를 받아버리면은 원래 공동 재산이라 했잖아요. 공동 재산 여기 나오잖아요. 재산 분할. 아까 제가 재산 분할 뭐라고 했죠? 원래 같은 재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재산을 받을 때 이 취득가가 어떻게 될까? 당초 재산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의 취득가가 돼버려요. 그럼 내가 이걸 나중에 팔 때 어떻게 되죠? 취득일이 낮아야 되니까 뭐 옛날로 가버리니까 양도세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재산 분할하면 이걸 나한테 넘겨주는 그 바람핀 남자는 양도세 안 나오는데 나는 그거를 원래부터 취득한 걸로 해가지고 취득가가 낮아져서 양도세가 더 커져서 내가 나중에 그거 팔 때 양도세가 엄청 나올 수 있어. 이해되죠? 자, 이걸 내가 위자료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걔는 국가에다가 양도세를 왕창 내야지. 게다가 조정대상 지역이면 양도세 중과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나는 그거를 그때 받았기 때문에 취득일이 나중으로 미뤄져요. 그러면 그에 따른 양도세가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좀 양도세는 좀 적게 낼 수도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미우면 재산분할, 그게 아니면 위자료. 정리 끝.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재산분할은 원래 같은 재산이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지? 취득세를 안 내요. 취득세도 안 내. 대박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그래서 자, 정리해보면 자, 내가 상대방이 더 밉다. 이게 지인한테 말씀해 주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자, 지인한테 말씀을 해주는 건데 상대방이 야, 너 상대방 어떻게
뭐 이왕 갈라서는 거 정말 죽도록 미워 아니면 그래도 예정이 남아있어. 죽도록 미워. 그럼 어떻게 해? 위자료 하려고 그래. 위자료. 위자료 달라 그래.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뭐 애 아빠가 뭐 그래도 열심히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예정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막 짱구를 굴려요. 여러분들이. 그래? 야 그럼 재산 분할로 하고 우리 협의 이혼하죠. 협의 이혼. 이러면 안 되지 이제. 협의 이혼. 이러면 안 돼. 자, 왜 그러냐면 여기 나오세요. 여기 봐보세요.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 세금을 줄이려 위장 이혼을 하기도 한다. 이혼하면서 주택을 나누면 세대나 본인 소유 주택수가 줄어들어 세금이 줄어들고, 아까 재산 분할로 해가지고 양도세도 안 내고 취득세도 안 내고 막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의 이혼하면은 최근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서류상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혼을 해야 된다. 이게 과거에 되게 희한한 판결이 하나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데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들이 이혼했다고 서로 다르다고 세대분리 됐다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안 보고 서류상 이혼했으니까 세대분리다 해서 한번 판결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가지고 최근에 작년인가 저기에 법이 개정을 하면서 아예 서류상 이혼은 안 되고 사실혼 그거 같은 경우는 동거 같은 걸로 한다고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야 협의 이혼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들어보니까 재산 분할로 하면 좀 줄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시면은 망합니다. 아시겠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부부의 세계 세금 폭탄, 위자료, 재산 분할 여기에 대한 걸 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열거주의, 하나는 대가성 있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첫 번째 기사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끝!